안녕하세요. 니어의 류기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HSK 4급 작문 파트 1 기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량사조 이샤입니다. 수사 1과 동량사 시아가 한꺼번에 뭉쳐서 동량사조 이샤를 만들 건죠. 단어 봅시다. 딸, 명사를 쓸 때는 일특근 이런 것들을 나타나고요. 동사할 때는 휴대하다, 인솔하다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보면은 뒤에 목적어를 가졌으니까 동사로 쓰인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찬관, 창관하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到处 명사, 도처, 곳곳이에요. 到处 명사, 도처, 곳곳인데 문제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조금 이 단어가 명사인데 쓰임이 조금 요상해요. 보세요. 你带他参观一下到处 이렇게 되는데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주어로 지금 네가 주어로 왔으니까 얘 주어에다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가 여기서 뭐 있어요? 참관이죠. 그 다음에 동량사주는 동사 뒤로 가면 돼요. 보호로 쓰이니까요. 동량사주는 보호로 쓰이니까. 따오추를 목적으로 볼 것이냐 부사어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얘를 만약 목적으로 본다면 니 따이 다 참관 따오추 이샤 혹은 니 따이 다 참관 이샤 따오추 도처를 한번 다 돌아보세요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따오추라는 단어가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사어로 많이 써요. 그러면은 부사어는 주어와 수어 사이에 쓰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동사 두 개 있잖아요. V1과 V2가 있죠. 연동문이라고 보면 되죠. 그녀를 데리고 도처에 도처에 구경 좀 시켜주세요 라는 의미로 쓰인 연동문으로 보면 되겠죠. 자, 따오추 명사이나 뭐다? 부사로 자주 쓰입니다. 보세요. 정텐 따오추 루안퍼 도처에 뛰어다닙니다. 따오추 또요. 아무 곳에나 다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부사로 쓰인다. 서술사와 함께 쓰일 때는 뒤에 또가 온다. 활동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는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서술사와 함께 쓰이지 않고 뒤에 또도 없는 경우도 있죠. 근데 존재하는 모든 곳이라고 할 때는 뒤에 또가 나온다. 앞에 처수사와 함께 쓰이고 뒤에 또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법이죠. 4급치고는. 그 다음에 동량사 시아는 한 번, 1회 이럴 때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또는 재주, 기능도 나타내기도 해요. 보통 앞에 량이나 지, 어림수를 나타내는 량이나 지가 오죠. 동량사조 이샤는 잠깐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다팅 이샤, 잠깐 좀 알아보십시오. 좀 알아보십시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부사 이샤도 있어요. 앞에 동사가 없죠. 그리고 형용사 앞에 쓰였죠. 그러니까 이건 부사예요. 이샤렁, 갑자기 추웠다. 이샤르, 갑자기 더워졌다 합니다. 라고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찬관과 방원의 차이점을 기억해 두면 돼요. 찬관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방원은 만나서 서로 얘기한다는 교류의 목적이 있어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가는 걸 얘기해요. 북경대학을 참관하는 캠퍼스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베이징 다시의 방원 그런다면 담당자 혹은 뭐 학적과를 간다든지 혹은 교무과를 가서 서로 교류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얘가 주어예요. 그렇죠? 자, 동량사를 일단 집어넣으면 동사가 창관이샤 그러면 되죠. 이 따이타 창관이샤 따오추가 특별한 명사다. 부사로 많이 쓰이는 명사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찬관과 방원의 차이. 찬관은 눈으로 주로 보는 거고 방원은 가서 교류를 해서 쉽게 해서 말도 하고 그러는 것을 방원이라고 한다. 부사 이샤 있어요. 갑자기란 뜻으로 쓰인다. 부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뒤에 형용사 오고 앞에 동사가 없죠. 그 다음에 동량사주 이샤는 동사 뒤에 쓰여서 좀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관형어의 순서입니다. 단어 보죠. 짱후 경성이에요. 남편이죠.
十分 정도부사로 매우죠. 낭만 형용사로 로맨틱하다, 낭만적이다. 즉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 놓은 거 정도부사니까 뒤에 형용사하고 붙어줘야 돼요. 이렇게 결합된다는 거 미리 힌트로 드릴게요. 문제 봅시다. 더가 있어요. 그쵸? 관형격 조사가 있어요. 관형어로 낭만더가 관형어다라는 건데 그런다면 뒤에 명사가 와져 있죠. 여기서 명사는 렌과 워짱후 명사 사조가 올 수 있죠. 그런데 낭만적인 사람이다가 더 순조롭죠. 그러면은 낭만더 렌이 돼요. 그런데 좀 전에 힌트를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정도부사는 형용사가 어울린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죠. 내 남편은 是一个 한 명의 매우 낭만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관형어가 몇 개 있어요? 이거, 十分 낭만더 이렇게 두 개의 관형어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순서를 매기느냐? 다시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관형어의 순서는요. 소유, 처소, 시간, 지시, 수량, 주술사조, 동사사조, 형용사사조, 접목사조 대개 뒤에 덜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덜을 쓰지 않은 형용사나 명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심어가 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그냥 이거 외워두세요. 我的这两本新英文杂志 자 보세요. 소유, 지시, 수량사, 성질, 덜을 쓰지 않는 성질, 형용사나 성질, 명사가 과연 중심어인 자즈를 꾸며주는 거예요. 我的这两本新英文杂志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더가 들어가는 관형어가 있죠. 그의 소유격, 지시대명사, 수량사 그 뒤에 더가 들어가는 관형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문제 봅시다. 자, 더가 들어가는 관형어는 맨 끝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더가 들어가는 관형어 맨 끝에 오고 왜? 뒤에 중심어가 와줘야 하니까요. 그렇죠? 낭만이 형용사니까 정도부사 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워짱프 그 다음에 수량사는 더가 붙어있는 관형어 앞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워짱프是一个十分浪漫的人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소유, 지시, 수, 량사, 그 다음에 성질 형용사, 성질 명사. 더가 붙는 거는 그냥 맨 끝으로 보내면 된다. 라고 기억해 두면 돼요. 이게 지금 이것만 기억해둬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사과 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요. 我的这两本新英文杂志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我的这两本新英文杂志 소유, 지시, 수량 몰라도 돼요. 그냥 我的这两本新英文杂志 이것만 기억해 두면 관형어의 순서는 대부분 맞는다. 더는 끝으로 넣으면 된다. 중요 단어 정리합시다. 丈夫 남편이죠. 十分 매우 浪漫 로맨틱하다, 낭만적이다. 형용사니까 정도부사 十分이 꾸며준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겸업문 랑입니다. 단어 보죠. 律师 변호사예요. 정말 吃惊 깜짝 놀라다죠. 경기를 먹다 해가지고 吃惊 깜짝 놀라다예요. 结果 결과예요. 정말 랑 일반 동사로 쓰면 양보하다의 뜻이 있지만 겸업문의 동사로 쓰이면은 뭐뭐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문제 봅시다. 랑이 쓰였으니까 양보하다인지 시키다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줄 때 만약 시키다라고 한다면은 뒤에 누구누구에게 시키다니까 뒤에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무지 많아요. 랑의 목적어는 사람일 가능성이 무지 많다. 그럼 이제 나왔죠. 왜? 부유한 다음에 V2가 와야죠. 매우 놀라게 하였습니다. 왕 변호사로 하여금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뭐가? 사람이나 사물이 주어로 오면 되죠. 이 결과는 왕 변호사로 하여금 무지 놀라게 하였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에요. 这个结果让王律师很吃惊 이게 정답이죠.
자, 그러면 경어문의 정의를 봅시다. 동목사조와 주술사조가 함께 쓰였다는 건 뭐냐? 자, SVO예요. 그런데 이게 VO 아니고 이게 V2라고 합시다. 왕루일스가 V2의 주어가 된다는 거예요. 즉 얘는 동목사조죠. 얘는 주술사조예요. 그래서 동목사조와 주술사조가 한꺼번에 쓰여서 동목사조죠. 얘가 VO로 되니까 얘는 SV니까 주술사조고요. 한꺼번에 연결돼서 앞동사의 목적어가 주술사조의 주어로 쓰이는 문장이다. 주로 누구누구로 하여금 겸어의 동사의 목적어가 즉 이게 겸어죠. 목적어 겸 주어니까 겸어가 대부분 사람이다. 누구누구로 하여금이니까 어떤 일을 하게의 뜻을 갖는다. 그럼 형태는 주어 플러스 동사 완, 그 다음에 동사 투가 오죠. 이 동사 완은 이 부분이 겸어동사 1위로 가야죠. 겸어동사 즉 랑, 짜오, 친 같은 겸어동사가 와가지고 뒷부분은 동사, 물론 여기서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헌치징처럼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보세요. 다 짜워 V완이 됐죠. 겸어동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V2죠. 딸라. 그 다음에 목적어가 왔죠. 딸라 2번수. 그는 나더러 책을 한 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겸어동사 짜오와 랑의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짜오는 동료 친구 사이에서 사용되고요. 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킬 때 자주 사용된다는 거, 약간 미세한 뜻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문제 풀어봅시다. 랑이 겸어동사라고 한다면 뒤에 사람이 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수록 하나 더 와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는 왕 변호사로 하여금 매우 놀라게 하였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짜오는 친구 사이에, 랑은 윗사람에게 쓰인다. 자, 겸어문의 형태는 주어 동사완 목적어 겸 주어, 즉 겸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 투, 수러 투라고 보는 게 낫죠. 목적어가 기본 형태이다. 자, 주요 단어요. 추징 놀라다,结果 결과, 랑 하도록 시키다. 루이스 변호사죠.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자구입니다. 단골 문제죠.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봐야지 돼요. 단어부터 보죠. 엔징, 안경이에요. 사성으로 읽는 거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고요. 사성으로 읽는 거 엔징. 샤오신 조심하다죠. 바, 을을, 전치사로서 목적어를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죠. 띄어, 떨어뜨리다. 띠상, 지면 땅바닥이란 뜻이에요. 자, 바자가 나왔으니까 바즈지라고 봐야지 돼요. 바즈지가 오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죠. 목적어는 안경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수로와 기타 성분이 와줘야지 돼요. 그러면 워프샤오시는 들어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죠. 나는 잘못해서 안경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워프샤오신 바 이엔징 띄어 띠상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짜이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결과 보고 짜이가 들어가는 게 좋은데 뭐 안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써주는 게 더 낫다. 문제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죠. 바자구의 의미예요. 외국인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바와 그 목적어가 부사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바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부사어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게 쓰인 동사 수로문으로 바의 목적어에 굉장히 중요해요. 부분이 목적어의 변화 영향 결과를 나타내 줘야지 돼요. 자, 안경이 눈에 얼굴에 있다가 혹은 눈에 쓰고 있다가 위치가 변했죠. 어디로?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위치가 변한 걸 강조하는 문장이다. 기본 형태는 주어, 부서, 바, 목적어, 동사, 그 다음에 기타 성분이 올 수 있는데 기타 성분으로 올 수 있는 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성분을 가져야 하는데 올 수 있는 부분은 보, 결과의 뜻을 나타내는 가능보는 제외고요. 동태조살러, 저가 나오고 목적어, 동사의 중첩 형식 등이 나온다. 목적어도 기타 성분으로 쓰이느냐 보세요. 你把名字告诉我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我 목적어가 기타 성분으로 쓰였죠. 그러면 이 문제도 목적어가 기타 성분으로 쓰였죠. 자,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바가 있으니까 목적어 있어야 하고 뒤에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이 와야 한다. 자, 공식 맞죠? 그러면은 부사가 앞으로 와서 我不小心 주어 부사 바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으로 들어온 거예요. 써드릴까요? S 이건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얘도 부사죠. 그 다음에 V 플러스 O가 기타 성분으로 쓰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문법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중요한 거예요. 기타 성분으로 목적어 동사의 중차의 방식 동태조사를 넣어줘 보호 등이 와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성분이 꼭 와줘야 한다. 그 다음에 기본 형태는 주어 부사 바 목적어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이다. 발자국의 의미는 목적어의 변화, 영향, 결과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단어, 주요 단어요. 眼睛, 小心, 把, 掉, 地上.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치사 뚜이입니다. 3급과 4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단어 보죠. 交通, 교통이에요. 명사예요. 重要, 중요하다. 影响, 영향, 영향을 주다. 经济, 경제예요. 发展, 발전, 발전하다. 문제 보기로죠. 자, 요라는 수라가 보면 일단 요를 갖다 놓으세요. 아무데나. 그러면은 목적어가 아니죠. 요의 목적어. 일반 명사가 올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교통이 있다, 중요한 영향이 있다, 중요한 영향이 있다가 다 갖겠겠죠.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있으니까 무슨 어? 부사어. 주어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交通对经济发展 교통은 경제 발전에 중요影响 중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치사 뚜이요. 전치사 뚜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를 해줘야 하는데요. 전치사는 뭘 갖는다? 목적을 갖는다. 목적을 갖고 무슨 어로 쓰인다? 주어와 수어 사이에서 무슨 어로 쓰인다? 부사어로 쓰인다. 이거 꼭 기억해 줘야지 돼요. 부사어의 위치는 어디와 어디 사이? 주어와 수어 사이. 가장 일반적인 위치죠. 물론 앞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주어 앞으로도. 그런데 부사어는 주어와 수어 사이에 쓰인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전치사 뚜이 뜻 동작의 대상을 이끈다고 그랬죠. 뭐뭐의 대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전치사 뚜이와 어울리는 조합. 뚜이, 感兴趣. 我对这本书很感兴趣. 나는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낍니다. 感兴趣와 뚜이가 어울린다는 거. 뚜이, 有帮助, 뭐뭐에 대해서 도움이 됩니다. 뚜이, 사람이 오죠. 热情, 동시에는 뚜이 我很热情, 나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사람이 왔죠. 그렇죠? 뚜이 많이도 쓰여요. 그 다음에 뚜이 说, 뚜이 笑, 뚜이 喊,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누구누구를 향해 웃다, 누구누구를 향해 고함 지르다. 동작의 방향도 나타내기도 해요. 다시 문제 봅시다. 요가 있으니까 수로 갖다 놓고, 그쵸? 그 다음에 목적어 짜오퉁이냐 중요한 인상이냐 아무거나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보세요. 교통이 있다. 자연스럽지 않죠? 중요한 영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뭐다? 부사어다. 그러면 남는 거 하나? 주어밖에 없죠. 그쵸? 交通对经济发展有重要影响.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문법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울리는 꿀조합, 뚜이간 싱치 제일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뚜이 러칭 이 두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전치사 뚜이는 목적어를 갖고 뭐뭐의 대, 동작의 대상을 익힌다. 뭐뭐뭐에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낸다.
주요 단어 다시 한번 봅시다. 交通 교통이에요. 중요 중요하다. 影响 영향을 주다.经济 경제요. 发展 발전하다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때를 나타내는 시간사입니다. 단어 보죠. 注意 명사나 동사인데요. 여기서는 야오가 있으니까 뭘로 쓰였다?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로 쓰였어요. 주의하다죠. 그 다음에 夏季 여름철이죠. 外出 외출하다예요. 保护 명사나 동사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보호하다. 皮肤 피부예요. 皮肤 발음 조심하시고요. 보통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낱말이 있을 경우에는 부사어로 쓰여요. 그래서 수어 앞에 놓이죠. 지금 여기서는 주어가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맨 위에다 놔였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겠죠. 주의하세요. 뭘 주의해야 하느냐? 피부 보호를 주의하세요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피부를 보호하세요가 되니까 피부를이 뭐가 돼요? 를자가 붙으니까 목적어가 되어 있죠. 그럼 중국어는 VO의 어순을 가지니까요. 피부를 보호하세요. 다시 보면은요, 얘가요, 여러분들아. VO가 주의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덕목사조가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여름에 외출할 때는 피부를 보호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夏季外出时要注意保护皮肤. 이게 정답인 거죠. 시간사, 때를 나타내는 시간사예요. 플러스 동사는 동작이 발생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예요. 그래서 他昨天才来报道. 그는 어제야 비로소 도착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시간 명사는요, 시간사로 쓰였을 때는 주어 앞으로도 올 수 있어요. 부사어지만 그 경우는 무슨 경우냐?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 명사를 앞으로 뽑아줄 수 있다. 부사어지만 시간 명사인 경우에요. 이진 같은 시간 부사어는 될 수가 없죠. 시간 명사를 앞으로 뽑아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되고요. 보호, 피부를 보호하다예요. 왜 피부 보호는 안 되느냐? 중국말에 습관이 피부 보호는 안 해요. 피부 보호라고 쓰는 거는 피부 보호지, 피부 보호제라는 명사일 때만 피부 보호라는 말을 써요. 근데 피부 관리는요, 두 가지를 같이 써요. 피부 보호양이라고도 하거나 보호양, 피부를 관리하다. 이거는 피부 관리,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꿔 쓰기도 하는데 피부 보호는 중국어 언어 습관상 위치를 바꿔 쓰지 않는다. 다시 문제 봅시다. 시간사어는 부사어로 쓰인다. 동사 와줘야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와줘야 하는데 보호 피부다. 피부를 보호하세요다. 피부 보호라는 말은 어떻게 쓴다? 피부 보호제일 때만 중국어에서 사용된다. 중국의 언어 습관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시 봅시다. 피부 보호제, 피부 보양 혹은 보양 피부를 관리하다. 피부 보양, 피부 관리 이 단어는 쓰여도 피부 보호란 말은 안 쓰인다. 문법 정리론 중에요. 시간사 플러스 때는 부사어로서 동사, 수어 앞에 쓰인다. 시간 명사일 경우에는 앞으로 뽑을 수 있다. 왜?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 단어 다시 정리합시다. 주의, 주의하다, 주의. 夏季 여름철. 外出 외출하다. 保护 보호, 보호하다. 皮肤 피부.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사 인치입니다. 단어 보죠. 警察 경찰이에요. 怀疑 의심을 품다, 의심하다. 명사적 용법으로도 쓰여요. 인치 끌다, 주의를 끌다, 일으키다, 사건 등을 일으키다예요. 자, 문제 봅시다.
더 보이죠. 더 보이니까 뒤에 명사 성분이 와줘야 돼요. 자, 인칠러 얘가 수러인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경찰의 그녀의 말이 안 되죠. 더가 두 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경찰의 의심을 일으켰다. 이게 되는 게 기본 순서예요. 그럼 뭐가? 그녀의 말은 타더화 인칠러 징자더 화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치라는 거예요. 지금 인치 있죠. 어떤 일, 현상, 활동이 다른 일, 현상, 활동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반감을 일으켜냈다. 나로 하여금 고향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일, 현상, 활동이 다른 일, 현상, 활동을 일으킨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반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석의 동근달은 나의 고향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인치와 잘 어울리는 조합, 누구누구의 주의를 일으켰다. 누구누구의 의심을 일으켰다. 누구누구의 반감을 일으켰다. 관형어로도 써요. 일으킨 일, 일으킨 결과, 일으킨 모순, 마오둔이죠. 일으킨 모순, 쓰기도 한다. 이렇게 조합이 어울린다. 화이 수로로 많이 쓰이죠. 의심하다. 그러나 주어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자, 보세요. 따자더 화이 목적으로 쓰여있죠. 그 다음에 주어로 쓰여있죠. 你对他的怀疑是没有根据的. 얘는 뭐예요? 你对他的 관형어죠. 주어로 쓰인 거다. 혹은 얘도 관형어죠. 목적으로 쓰였다. 동사인데 주어나 목적어로 쓰였어요. 사실 이럴 경우에는 겸유사로 봐서 명사의 품사를 주는 게 맞는데 희한하게도 명사의 품사를 안 주고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사전들은. 다시 문제 봅시다. 더 있으니까 목적어 가져줘야죠.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돼요. 러 있으니까 수러예요. 자, 그녀의 말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주요 문법 정리합시다. 화의 의심하다인데 주어나 목적어로도 자주 쓰일 수 있다. 즉 명사적 용법이 있다고 보는 게 편해요. 인치 여러분들 누구누구의 주의를 일으키다, 누구누구의 의심을 일으키다, 누구누구의 반감을 일으키다 또는 일으킨 일, 일으킨 결과, 일으킨 모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면 좋다. 인치 불러일으키다 라고 보면 되죠. 주요 문법 봤어요. 그 다음에 주요 단어 봅시다. 징차, 경찰, 화의, 의심을 품다, 의심하다. 의심이라는 명사적 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인치, 불러, 일으키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피동문, 베이자구입니다. 단골 출제 문제죠. 단어 봅시다. 칸파, 견해죠. 그 다음에 리지에, 이해하다, 이해, 제쇼, 받아들이다. 그런다면 리지허 지에쇼니까 여기서 리지에는 동사가 되어 있죠. 왜? 지에쇼가 동사니까 허는 같은 성분을 엮어주는 접촉사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얘도 동사다. 난 어렵다죠. B 전치사로서 피동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뭐 당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문제 봅시다. 헌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지금은 아직 헌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뭐가 이 관점은 그런데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다. 즉 피동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빼이가 이를 들어오고 목적어가 나타나지 않고 누구인지 뭐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혹은 누구누구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는 게 안 나타나고 그냥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这种看法现在还很难 아직은 어렵습니다. 被理解和接受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포인트 被 목적어가 생략돼도 되고 기타 성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얘는 기타 성분이 없느냐? 자, 쌍음절 두 글자 따로 이루어진 동사는
결과의 뜻을 가졌을 때는 기타 성분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이샤왕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보이거나 혹은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마이조올로 누가 사갔어요. 해석은 팔려 나갔습니다만 누가 사갔어요. 누가 사갔어요?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목적어는 생략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형용사 사조는 대부분 부사로 쓰였을 때 조사, 부사격 조사 더가 달라붙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얘가 수어가 아니라 부사어구나 라고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런데 很多很少不多不少很难不难很容易不容易이런 형용사 사조는 네 종류의 형용사 사조는 뭐 多少 난, 容易 이런 종류의 형용사 사조들은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가져요. 그래서 보세요. 동사 V 앞에 놓였는데 다 이게 부사예요. 더가 원래는 있어야죠. 왜? 뿌난, 제곱은 뒷뿌난 수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얘 수로 안 해요 라고 알려줘야 했는데 언어 습관상 조사 더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多少난, 룽이는 형용사조로 부사로 쓰일 때 부사격 조사 더가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 부사 하에는요, 초보자에게도 힘들지만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뜻이 11가지가 있어요. 여전이란 뜻을, 여기서는 여전이란 뜻으로 쓰였죠. 아직, 여전히. 여전히 젊어 보입니다. 여전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전히나 아직이란 뜻으로 쓰였다. 뜻이 굉장히 많은 부사어다. 자, 다시 문제 봅시다. 자, 베이자니까 뒤에 쌍음절 동사나 기타 성분이 와줘야 된다. 그 다음에 부사어가 베이 앞으로 왔다. 얘가 주어다. 这种看法现在还很难被理解和接受.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주어 문법 정리합시다. 하이, 아직이나 여전이란 뜻으로 쓰인다. 부사격 조사 더가 필요 없는 형용사는 多少, 난, 룽이, 많고 적고 어렵고 쉽다일 경우에 형용사 사조로 이루어져서도 부사격 조사 더가 필요치 않다. 베이자구는 주어 베이 목적어 생략될 수 있고 동사 기타 성분인데 여기선 기타 성분이 필요 없는 이유는 쌍음절 동사로서 결과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단어 다시 봅시다. 看法 견해, 理解 이해하다, 接受 받아들이다, 난 어렵다, 베이 전치사죠. 피동문을 나타내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말을 사용하는 의문문입니다. 단어 보죠. 잉핀 지원하다예요. 동사인데 여기서는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어요. 잉핀 지원하다, 순리 순조롭다. 문제 봅시다. 쌍우 더가 있으니까 관형어죠. 뒤에 얘가 꾸며주는 게 와줘야 하는데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예요. 그렇죠? 자, 만은 어쨌든 맨 끝으로 가는 건 여러분들은 아는 거고요. 그러면은 쌍우 더 관형어를 앞에다 놓고 하나가 주어가 되고 하나가 수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게 주어가 되고 어떤 게 수어가 되는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오전에 순리 지원하셨습니까? 말이 좀 그렇죠. 오전에 지원하신 거 순조로웠습니까?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즉 자연스러운 말을 여러분들이 골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말을 골라줘야 한다. 우리가 중국어의 의문문을 처음 배울 때 어기조사 말을 사용하는 의문문을 배워요. 어기조사 말을 사용하는 의문문은 가장 많이 쓰이는 의문문의 의미로는 yes, no예요. 그러니까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그거를 중국 사람들은 12의문문이라고 그러죠. 맞느냐 틀리냐가 가장 많이 쓰이는 어기조사 마의 뜻을 나타내요. 그런데 그 이외에도 다른 뜻들이 어기조사 마에는 있어요.
방금 말했듯이 모르는 사실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거죠. 여행 갑니까? 아니요, 안 갑니다. 라는데 문제는 부정의 경향성 혹은 긍정의 경향성 혹은 회의감 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경향성을 이미 판단을 하고 묻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한자 다 쓸 수 있어요? 서점에 가서 사전이 있어요? 이렇게 늦었는데 그가 올까요? 의심하는 거죠. 긍정의 경향성. 여기서 종주에 빨간색을 칠했던 이유는 8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간의 호칭, 모르는 사람이 서로 간의 호칭 부유엔이란 말이 쓰이질 않고 동지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동지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예? 공산당원끼리 동지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동지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서 동지라는 호칭이 사라졌죠. 그래서 예전에 나온 책들 보면은 회화책들 경찰한테도 징차 동지 이런 식으로 경찰 동지하고 묻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마가 yes, no의 뜻만 갖는 게 아니라 부정의 경향도 있고 긍정의 경향도 있고 의심의 경향도 있다. 물론 답은 yes, no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들 한번 참고는 해두세요. 그 다음에 황질러마 잊어버렸어요?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죠. 물 드실래요? 접대로도 쓰여요. 션티 하마 인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조금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뜻은 상대방한테 yes나 no로 받기 위해서 그런다 라는 거죠. 의문대명사를 사용하는 의문담으로 많이 쓰이는 의문문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기를 의문사가 쓰인 의문문은 말을 사용해야 못해요.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조동사 샹이나 능 혹은 동사에 쯔다오나 요우가 있을 때 누구 무엇은 어기조사 마와 어울려서 이중성 의문문을 만들어요. 요什么 콘난마 요우가 있고 썸머가 있고 마가 있죠. 그렇죠? 샹이 있고 썸머가 있고 마가 있죠. 이중성 의문문 틀린 문장이다? 아니다. 왜? 샹이나 요가 있기 때문에 이중성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왜 이중성 의문문을 만드느냐? 질문자가 너무 직접적으로 답변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답변자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 즉 의문에 대한 대답이나 혹은 그 대답은 회피를 고르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냐? 허썸머는 상대방이 마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럼 상대방은 yes, no만 대답하면 돼요. 근데 허썸머마 하면은 뭐 드실래요? 하고 물어보면은 예, 콜라 주세요. 혹은 뿌흐 마시는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고를 수도 있어요. 특정 음료를 고르거나 안 마실래요 할 수 있어요. 즉 긍정의 답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마실래요? 그러면 예, 컬라, 왜요? 허 컬러. 의문사를 쓰는 의문문이 되는 거고 부정의 답, 안 마셔요. 뿌, 예스, 노를 대답할 때는 그때는 말을 쓰는 의문문이 된다. 즉 이중성 의문문을 못 쓰게 하는데 얘는 쓰는 이유는 상대방한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는 거야. 마시려면은 종목을 골라주고 마실 것인가 안 마실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의미로 이중성 의문문을 쓰는 거예요. 자,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더가 있으니까 관형어고 많은 어기주사로 맨 끝에 붙는다. 그러면은 어떤 게 오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걸 생각해서 집어넣습니다. 상우의 잉片 순리마 오전에 면접 보신 거 순조로웠어요? 오전에 지원하신 거 순조로웠어요?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법 다시 정리합시다. 이중성 의문문 쓰는 이유 샹이나 능, 쯔다오 요가 세이서머 어울렸을 경우다. 그 다음에 주요 단어요. 잉핀 지원하다, 순리 순조롭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전치사 위입니다. 단어 보죠. 유에도 열람실에서 더 책을 읽다. 그래서 열독이라고 해서 유에도 읽다죠. 그 다음에 환징, 환경이에요. 왜 사성으로 읽어야지 돼요. 이성으로 읽으면 동사가 돼요. 사성은 전치사죠. 즉
뒤에 목적어를 갖는다는 거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提供 제공하다예요. 자, 문제 봅시다. 더 있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있죠. 그렇죠? 더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성 성분이 와줘야 돼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있으니까 동사 와줘야죠. 뒤에. 그렇죠? 러부터 했으니까 얘가 동사예요. 그러면은 헌하우더 투수관이에요? 아니면은 헌하우더 뒤에 뭐가 오느냐죠? 위에도 환징이에요. 독서 환경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도서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도서관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답은图书馆 为大家提供了很好的阅读环境. 이게 정답이에요. 전치사 왜 봅시다. 뒤에 대부분 사람이 오죠. 누구누구를 위하여 서비스의 대상을 나타내준다. 뒤에 사람이 왔죠.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술을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뒤에 목적이 오는데 대부분 이때는 사람이 안 오고 사물 같은 것들이 오죠. 그렇죠? 그는 이 책을 사기 위해서 각종 대형 서점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조비엔, 결과 무엇비엔은 온통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때문이라고 해서 딴신처럼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 앞에 잘 쓰여요. 비에 웨이 오면 딴신, 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웨이는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전치사 웨이는 조금 해석이 달라진다. 뒤에 사람이 오면 서비스의 대상을 나타내고 뒤에 사물이 오면 목적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심리동사가 오면은 때문에, 위해서라고 나온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부사로 쓰인다고 그랬죠. 즉 관주, 부술, 보관목, 주어를 꾸며주는 게 뭐다? 관형어는 주어를 꾸며주거나 관형어는 목적어를 꾸며준다. 주어와 수어 사이에 있는 거는 부사어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뭐다? 대부분 부사어로 쓰여요. 보호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걸어놓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부사어로 쓰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부사어로서 동사 앞에 놓인다. 자, 더가 있으니까 관형어니까 목적어 꾸며주고 도서관이 앞으로 온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좋은 도서관은, 그렇죠? 얘가 주어를 꾸며주면 안 됩니까? 좋은 도서관은 사람들을 위해서 독서 환경을 제공합니다. 독서 환경을 제공하는 데는 일반 도서관도 독서 환경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무리한 말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상식에 맞게 답을 달아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긴다고 해서 여러분들 답안지를 그 사람들이 고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쳐주지도 않거니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주요 문법,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부사어로 쓰인다. 부사어로 쓰인다는 것은 주어와 수어 사이에 놓인다는 거죠. 전치사 외에는 뒤에 사람이 오면 서비스의 대상, 뒤에 일반적인 사물이 오면 목적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심리동사가 오면 때문에, 의해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주요 단어요. 위에도 환징, 웨이,提供.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